오늘 밤은 부부를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가 터져나온 순간 내 손에 들린 술잔이 덜컥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웃음을 멈춘 채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골프 여행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는 바닷바람이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다. 남편은 오랜만에 마음이 들뜬 듯 즐거워 보였다. 함께 온 세 부부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여행은 3박 4일 일정이었다. 겉으로는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나와 남편에게는 첫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모임은 두 부부만 함께하던 친목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몇 번 골프를 같이 치다가 자연스레 나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여행의 기회라 생각하고 따라온 것이었다. 다들 편하게 지내면 돼요. 우리가 워낙 친하다 보니 처음엔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공항에서 만난 순간 남편의 친구가 웃으며 한 말이었다. 그 말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은 몰랐다. 그들이 말하는 친하다는 의미가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첫날은 라운딩이 잡혀 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필드 위에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초여름의 바람은 시원했고 멀리 보이는 바다는 파랗게 빛났다. 남편은 오랜만에 클럽을 잡으며 즐거워했고 다른 부부들도 활기찼다. 나는 골프 실력이 변변치 않아 조금 민망했지만 다들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어주어 마음이 풀렸다. 괜찮아요. 골프는 점수보다 분위기가 중요하죠. 남편의 친구가 내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뭔가가 깔려 있었던 걸까? 라운딩을 마친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잡힌 고급 펜션이었다. 넓은 거실과 큰 테이블, 바비큐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풍경만큼은 그림 같았다. 나는 좋은 추억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이어졌다. 와인과 소주, 맥주가 뒤섞여 잔을 채웠고 안주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남자들은 골프 얘기를, 여자들은 여행 얘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의 결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웃어넘길 만한 농담들이었다. 다음에 우리끼리 커플 매치라도 해볼까요? 남의 남편이 더 잘 챙겨주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농담이 농담처럼만 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배우자를 챙기는 손길, 웃음 속에서 오가는 시선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처음엔 술 기운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보다 말을 아끼며 잔을 자꾸 비우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남편의 친구가 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부부를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 내려가지 않았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자신감이 가득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야, 농담 좀 심하다. 그런 말은 웃자고 해도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번져 있었다. 다른 두 부부도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러다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술잔을 비우며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지금까지도? 이 모임이 원래 그런 의미였던 거야?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며 잔을 기울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그 말로 가득했다. 부부를 바꿔보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바로 옆에 있었고 나는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침 햇살이 제주도의 창을 밝히고 있었지만 나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전날 들었던 그 한마디로 가득했다. 오늘 밤은 부부를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웃자고 한 농담이라 치부하기엔 그 말에 담긴 기묘한 확신이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누구도 제대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둘째 날의 라운딩은 형식적으로는 즐거웠다. 푸른 잔디 위에서 햇살은 쏟아지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무거웠다. 남편은 전날 술이 과했다는 듯 묵묵히 플레이만 했고 다른 부부들도 평소보다 과하게 친절했다. 마치 모두가 전날 밤의 일을 잊은 척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남편의 친구가 내게 건넨 시선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 눈빛 속엔 어차피 알게 될 거야라는 기묘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나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저녁이 되어 다시 모인 숙소. 술상이 차려지고 웃음과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나는 긴장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그 화제가 다시 나왔다. 사실은요. 한 부부의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오래전부터 서로 부부를 바꿔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봤다.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도 고개를 숙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부끄러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이미 익숙한 여유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내 남편이 당황한 듯 물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우리도 충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솔직해졌어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없어지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들의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금기를 넘으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을까? 남편의 친구가 잔을 돌리며 말했다. 혹시 두 분도 어제 그 제안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은 당황한 듯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죄책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걸 느꼈다. 부정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부부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한다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설하지 않는다는 증거. 녹음을 남기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녹음이요? 내가 무심코 내뱉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이름을 말하고 오늘 밤 일은 서로의 합의 아래 벌어지는 것이며 누구도 밖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남기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남편의 친구가 그 말에 크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역시 현명하시네. 그럼 조건은 간단하네요. 모두가 동의한다면 녹음을 남긴다. 그리고 아무도 밖에서는 모르는 거죠. 나는 숨을 삼켰다. 모든 게 장난처럼 보이지만 점점 진지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나조차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안에서 갈등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지금 폭로해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도 궁금하잖아. 남편은 불안한 듯 잔을 돌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맞서려는 몸짓처럼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아직 선을 넘진 않았지만 발은 이미 늪 속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술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은 모두의 합의 아래 일어난 것이며 누구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잔잔한 침묵. 나는 심장이 목까지 치받는 걸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스마트폰 위에 빨간 불빛이 켜졌다. 녹음 버튼이 눌린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저 농담 같던 대화가 이제는 실제 약속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서로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누구도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다른 부부가 차례대로 같은 말을 따라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이 마치 의식처럼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왔다. 스마트폰이 내 앞에 놓였고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손을 떨며 잔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다. 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거부해야 해.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히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그냥 우리도 하자. 다들 하는데.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다. 천천히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의 일은 모두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누구도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녹음기 속에는 또렷이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되돌아갈 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술잔이 다시 채워졌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농담과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은밀한 불꽃이 번졌다. 남자들의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여자들의 웃음은 더 의미심장하게 변해갔다. 나는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했다. 남편은 무겁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섬뜩한 떨림을 느꼈다. 그 역시 이 상황을 원하고 있었던 걸까?
다른 부부들은 이미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은 줄어들고 눈빛만이 오갔다. 서로의 배우자를 훑는 시선, 긴장 속에 번져가는 욕망. 그 모든 게 제주도의 바람처럼 은밀히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멈춰야 해. 여기서 멈추면 아직 늦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미 합의했잖아. 이미 녹음도 남겼잖아.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 스마트폰 속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우리 모두를 조여오는 족쇄 같았다. 결국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방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일제히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남편은 내 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숨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 이상 거부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제 금기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길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술 기운 때문일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 재수 씨랑 오늘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숨이 막혔고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뛰는 듯 요란했다. 거절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내 손목을 잡아끌 때 이상하게도 나는 뿌리칠 힘을 잃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했다.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전부터 재수 씨를 상상했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그 눈빛, 그걸 보는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런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설득이라기보단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전율을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오늘만. 나는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내 안에서 안 된다는 목소리와 멈추지 말라는 목소리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그 순간 옆방에서 낮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웃음 같았다. 그러나 곧 숨가쁜 호흡과 끊어지는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낯선 여자의 신음과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그것이 내 남편과 다른 여자의 소리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죄어오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맞춰 내 호흡도 거칠어졌다.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들리죠? 그쪽도 벌써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다. 안 돼요, 제발. 그러나 그 말 뒤로 흘러나온 건 분명한 신음이었다. 내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젖어 있었고 마음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열기에 휘말려 있었다. 옆방에서 더 큰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과 신음, 가구가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벽을 넘어
방 안가득 번져왔다. 나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소리들은 내 안의 금기를 더 강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결국 나는 힘없이 속삭였다. 이젠 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밤 내 안의 마지막 저항은 무너졌다. 죄책감과 쾌락이 교차하며 나는 끝내 그 금기의 세계 속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쳤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멀리 보였지만 내 시선은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다. 밤새 들려오던 신음과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던 숨결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다. 남편은 벌써 거실에 나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거울을 보았다. 붉게 상기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건 분명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거실에 나가자 어제의 주인공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웃음과 농담이 오갔다. 오늘 라운딩도 재밌게 칩시다. 어제 술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얼어붙은 채 자리에 앉았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어제의 죄책감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만 무너진 게 아니었구나. 나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어. 모두가 이미 익숙했다. 어쩌면 우리만 처음이었을 뿐, 이 모임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남편의 친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복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낮게 속삭였다. 재수 씨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모임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우리 부부 둘만이었죠. 그러다 또 다른 부부를 설득했고, 이제는 세 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네 번째 부부가 합류한 겁니다. 바로 재수 씨네 부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태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미 동의했고 그 증거가 녹음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의 말은 협박 같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스마트폰에 남겨진 녹음, 어젯밤의 기억. 그 모든 게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도 원했잖아. 그 순간 멀리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보았다. 남편은 다른 부부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표정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다시 숙소의 거실이 열렸다. 술잔이 돌고 은밀한 기류가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부도 모셔야죠.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모임은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새로운 부부가 들어오고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내 몸은, 내 마음은 그 늪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3박 4일의 골프 여행. 그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끝없는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금기, 그 안에 빠져든 우리 부부.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사람의 욕망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엔 장난 같던 제안이었지만 결국 그 한 발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늦어버린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